어제 받은 편지 한 통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주관광 개발사업 보상금 확정 통지서였어요. 토지 보상금 138억 원, 건물 및 어장권 보상금 24억 원, 전통 해녀 장인 레시피 사용권 선급금 3억 원, 총 165억 원. 숫자를 다시 세어봐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제주 구자 해안가에서 남편과 함께 일구었던 작은 땅과 낡은 창고가, 그리고 평생 물질하던 바다가 이런 천문학적인 돈이 되다니. 여보,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1998년 IMF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떠올랐어요. 금순아, 돈은 숨 같은 거다. 참으면 살고 욕심내면 가라앉는다. 우리 딸들이 나중에 돈 때문에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이라면 가장 가난해 보이는 차림으로 자식 집의 초인종을 누르시겠습니까? 2025년 4월,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상계동 지하 단칸방에서 나 윤금수는 새벽부터 옷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떨리는 아침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걸 입어야 하나, 저걸 입어야 하나.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초라했어요. 제주 바다에서 50년간 물질하며 거칠어진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굽은 허리. 하지만 오늘은 더 초라해 보여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5천 원에 산 누더기 같은 코트를 꺼냈어요. 팔꿈치가 헤어져서 기운 자국이 선명한 옷이었죠. 발가락이 보일 듯 말 듯한 낡은 운동화도 신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통장 하나만 주머니에 넣었어요. 잔액은 38,000원. 그래요. 오늘은 그 유언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내 세 딸이 과연 돈이 없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할지 그들의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장녀 연희의 집. 타워 팰리스급 초고층 아파트에 사는 딸이에요. 학원 원장이라는 타이틀과 로펌 파트너 변호사 사위를 둔 겉보기엔 성공한 딸이죠.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니 경비원이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디 가시는데요, 할머니? 2302호에 딸이 살아요. 아, 최 변호사님 댁이요? 방문 신고하셔야 하는데. 경비원의 표정이 의아했습니다. 이런 차림의 노인이 그런 고급 아파트에 드나들 리 없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연희는 나를 어떻게 맞아줄까? 딩동.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연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야, 엄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어머,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연희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특히 내 초라한 차림을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어요. 들어오세요. 근데 엄마, 왜 이런 옷을? 거실로 들어서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100평이 넘는 공간, 수입 가구들,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하지만 연희는 나를 소파에 앉히지 않고 주방 옆 작은 의자로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소파는 어제 막 새로 들여와서. 그때 사위 최문석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비싼 골프웨어를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 창문 좀 열까요? 디퓨저 향이 너무 강해서. 연희가 서둘러 창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김치 냄새와 곰팡이 냄새를 환기시키려는 거라는 걸. 그때 대학생 손주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손주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연희가 재빨리 말렸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피곤하실 테니까 방에 들어가 있어. 잠깐만요. 할머니, 이거 진짜 옥이에요? 손주가 내 머리에 꽂힌 옥비녀를 가리켰어요. 금이 간 낡은 비녀였죠. 응, 할아버지가 주신 거란다. 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연희가 또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지훈아, 그만. 방에 들어가서 공부해.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연희야, 사실 엄마가 부탁이 있어서 왔어. 무슨 부탁이요? 최문석이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그 자세가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하는 검사 같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큰 수술을 해야 한대. 심장이랑 신장이 안 좋아서. 연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수술비가 4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그 순간 최문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같은 시대에 자녀에게 의존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제도를 활용하셔야죠. 그래도 급한 상황이라. 급하다고 해서 무작정 돈을 요구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법적으로 부양 의무가 있긴 하지만 저희도 생활이 있고. 최문석이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놀랍게도 요양원 카탈로그였습니다. 이런 전문 케어 시설을 이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의료진도 상주하고.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전에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다니. 우리가 생활비로 매달 30만 원 정도는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을 고려하면 적절한 금액이죠. 연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엄마, 문석 씨 말이 맞아요. 우리도 지훈이 유학 준비해. 집 대출금도 있고.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생각이 짧았구나. 현관으로 향하는데 연희가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손에 쥐어줬어요. 택시비라도. 나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생각했어요. 첫 번째 시험 실패. 하지만 이상한 건 현관 옆 CCTV가 계속 깜빡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고 있다는 걸 알까요? 변호사의 계산기. 법대로만 나누면 진심도 공평해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아파트 로비를 지나는데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돌아보니 최문석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서류 가방, 다른 손에는 계산기를 들고 있었어요. 깜빡한 게 있어서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아파트 단지 내 카페로 안내하더니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마치 비밀 거래를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까 제가 좀 냉정했죠? 그건 연희 앞에서 원칙을 지켜야 해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요? 사실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주 쪽 땅 있으시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작은 텃밭 정도. 에이, 어머니. 저한테는 숨기지 마세요. 제가 변호사잖아요. 등기부등본 조회해 보니 구자읍 해안가에 땅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최문석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일대가 개발 예정지라는 소문이 있어요. 혹시 보상금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어머니, 그런 땅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신탁 관리를 해드릴 수 있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요. 그가 서류를 꺼내 펼쳤어요. 재산관리 위임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작성하시면 향후 발생할 모든 수익을 제가 관리해드립니다. 세금도 절약하고 상속도 깔끔하게 정리되죠. 근데 수술비는?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500만 원 정도 빌려드릴게요. 나중에 보상금 나오면 갚으시면 되고요. 연 20% 이자만 받겠습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500만 원이라니. 그것도 고리대 금업자 같은 이자를 받겠다고요. 생각해 보겠소. 어머니,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아요. 제가 아니면 누가 어머니 재산을 지켜드리겠어요?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변상필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아,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 변 대표님. 예, 그거는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통화를 끝낸 그가 다시 나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개발 소식이 퍼지면 브로커들이 달려들 겁니다. 알았어요. 가보겠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최문석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가족이니까 제가 특별히 신경 써드릴게요. 카페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라고? 방금 전까지 요양원에 보내려던 사람이 무슨 가족인가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최문석이 내 제주 땅에 대해 이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상필이라는 이름.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지는 차녀 미정의 집이었어요. 아니, 집이라기보다는 가게였죠. 구로구 재래시장 안에 있는 중고가전 매장. 미정아. 어머, 엄마. 미정이 반갑게 뛰어나왔어요. 연희와는 달리 진심으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아프신 데는 없고? 괜찮아.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남편 박두일이 낡은 세탁기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두일이 기름때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인사했어요. 그의 손등에 화상 흉터가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점심 사올게요. 아니야, 괜찮아. 무슨 소리예요? 벌써 12시가 넘었는데. 두일이 밖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 국밥 3그릇을 들고 왔어요.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여기 국밥이 끝내줘요. 우리는 가게 한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미정이 김치를 더 가져오고 두일이 물을 따랐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것 같아? 국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연인의 집에서는 물 한 잔 제대로 못 마셨는데, 어머니, 해녀 일은 이제 그만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두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숨이 길어야 바다 들어가죠. 나이 드시면 위험해요. 아직은 괜찮아. 물질이 내 삶이니까. 식사를 마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정아, 사실은.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냉장고 있어요? 미정이 급하게 일어났어요. 네,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두일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늘 빠듯한 삶. 손님이 간 후 미정이 다시 앉았어요. 엄마, 무슨 말 하려고 했어?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대.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 어디가 아프신데? 심장하고 신장이. 수술비가 4천만 원 정도. 미정과 두일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4천만 원. 두일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미정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가게 안쪽으로 뛰어갔어요. 잠시 후 통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여기 800만 원 있어요. 일단 이걸로. 그건 너희 전세 보증금 아니니? 괜찮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살 수 있어요. 두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택시 야간 영업 더 하면 돼요. 소액 대출도 알아보고. 안 돼. 너희들이 왜 빚을 져?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두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새벽까지 운전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더 벌 수 있어요.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그의 손등 화상 흉터가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이미 충분히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더 고생하겠다고 하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중고가전 골목의 국밥, 싸구려 국밥 한 그릇이 사람의 품격을 가릅니다. 미정의 가게에서 나와 걷는데 뒤에서 두일이 따라왔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왜? 혼자 가시기 불편하실 텐데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택시비 아까워. 괜찮아. 돈 안 받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두일이 뛰어가더니 낡은 택시를 몰고 왔어요. 타세요. 막내 선생님 학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차에 오르니 뒷좌석에 쿠션이 놓여 있었어요. 허리 아프실까봐 준비했어요. 고마워. 차가 출발하자 두일이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비는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두일아, 내 손등 화상은 어떻게 된 거니? 아, 이거요? 작년에 손님 구하다가. 별거 아니에요. 손님을 구했다고? 택시에 불이 났는데 할머니 한 분이 빠져나오질 못하셔서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두일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남을 구한 사람이라는 걸. 두일아,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니처럼요. 나처럼 미정이한테 들었어요. IMF 때 혼자서 셋 딸 다 대학 보내셨다고. 물질 하나로요. 차가 신호등에 멈췄어요. 두일이 백미러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어떻게 그냥 두고 봐요. 제가 밤새 운전해서라도 모실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옆 차선에 멈춘 검은색 벤츠.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낯익었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어요. 그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우리 쪽을 흘끔 쳐다봤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 검은 벤츠가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두일아, 혹시 뒤에 검은 차 보이니? 네. 아, 벤츠요? 왜요? 아니야, 그냥. 막내 지은의 학교에 도착했어요. 초등학교 정문 앞이었습니다. 어머니,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수술 날짜 정해지면 꼭 연락 주세요. 그래, 고마워. 두일의 택시가 떠나고 나는 학교로 들어갔어요. 특수학급 교실은 1층 끝에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 놀라서 뛰어나왔어요.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교실 안을 보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지은이 다가가자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다. 한 아이가 뛰어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작은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좋은 선생님이구나. 지은이 아이들을 달래며 교실로 돌려보냈어요. 엄마, 교무실에서 잠깐 얘기해요. 교무실로 가는 길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인상.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장성우입니다. 지은이 수줍게 소개했어요. 엄마, 내가 얘기했었죠? 성우 씨. 아, 그래. 안녕하세요. 악수를 하는데 그의 손이 축축했어요. 긴장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어머니, 제가 오늘 점심 대접하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은이 어머니시잖아요. 당연히 모셔야죠. 성우가 우리를 근처 레스토랑으로 안내했어요. 비싼 곳이었습니다. 여기 스테이크가 유명해요. 어머니, 편하게 드세요. 하지만 나는 편하지 않았어요. 성우의 핸드폰 케이스에 묘한 로고가 있었는데
왠지 수상해 보였습니다. 성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쪽이요. 핀테크? 금융과 기술을 합친 거예요. 요즘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가 열정적으로 사업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내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뭔가 과장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엄마는 그런 거 몰라요. 지은이 급하게 말을 자르듯이 끼어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성우가 명함을 건넸어요. 어머니,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는 순간 뒷면에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변상필 파트너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변상필, 또 그 이름이었어요. 제사장, 막내의 새 연인. 완벽한 미소 뒤에 빈 통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지은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사실은 할 말이 있어. 지은이 나를 학교 뒤편 작은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뭐, 너도 아픈 거야? 아니, 엄마가 아프시다며. 아까 미정 언니한테 전화 왔어. 미정이 벌써 연락을 했나 봅니다. 심장이랑 신장 수술이라며? 왜 이제야 말해? 너희 걱정시키기 싫어서. 지은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내가 적금 깬 게 1,500만 원 있어. 그리고 성우 씨가 뭐? 투자금 회수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 나는 지은을 똑바로 봤어요. 지은아,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니? 당연하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혼한 나를 이해해주고. 지은은 작년에 이혼했어요.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죠.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게 걱정됐습니다. 그 사람이 변상필이라는 사람 아니? 변상필? 누구예요, 그게? 성우 씨 명함 뒤에 그렇게 적혀 있던데. 지은이 당황했어요. 아, 그건 투자 파트너 회사 이름이에요. 성우 씨가 대표고 변상필은 투자자예요. 뭔가 이상했어요. 최문석도 변상필과 통화했고 성우도 연결되어 있다니.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성우 씨. 네, 엄마랑 있어요. 뭐, 지금요? 지은이 전화를 끊고 말했어요. 성우 씨가 급한 제안이 있대. 엄마한테도 들려주고 싶다고. 무슨 제안? 가서 들어봐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성우가 노트북을 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실례지만 제주에 땅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소? 최문석 변호사님이 제 선배예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 땅이 곧 개발된다는데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보상금이 나오면 세금이 엄청날 거예요. 성우가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제가 운영하는 펀드에 잠시만 맡기시면 세금도 줄이고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맡기란 말이요? 일단 10억 정도만. 아, 물론 보상금 나온 다음에요. 10억? 지은이 놀라서 나를 봤어요. 엄마, 그렇게 큰 땅이었어? 나는 모른 척 했어요. 작은 텃밭인데 무슨 10억? 성우가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미 조사해 봤어요. 최소 100억 이상의 보상금이 나올 겁니다. 100억?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정말이야?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바로 변상필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사내, 번들거리는 머리에 금목걸이를 한 전형적인 브로커 스타일이었어요. 아,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변상필입니다.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변상필 파트너스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와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변상필이 지도를 펼쳤어요. 제주 구자 해안가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일대가 모두 개발 예정지예요. 어머니 땅이 정중앙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다른 브로커들이 달라붙기 전에요. 그가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이 위임장에만 서명하시면 모든 걸 제가 처리해 드립니다. 나는 계약서를 들여다봤어요. 정권위임 무제한 대리권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오? 어머니, 저희를 못 믿으세요? 지은 선생님 애인이 제 파트너예요. 성우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은이를 사랑합니다. 그런 제가 어머니를 속이겠어요? 지은이 나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봤어요. 엄마, 성우 씨 믿어봐요. 좋은 기회잖아. 하지만 나는 결정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늘 말했던 게 떠올랐거든요. 서류에 도장 찍을 때는 23번 참아라. 생각해 보겠소. 어머니, 시간이 없어요. 내일까지만 기회를. 내일 연락하겠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려는데 변상필이 뭔가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성의입니다. 봉투였어요. 안을 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금도 아닌데 왜? 그냥 택시비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같이 고생하신 분은 대접받아야죠. 숨비소리의 밤. 바다는 비밀을 지켜주지만 빛도 함께 묻습니다. 그날 밤 나는 상계동 지하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 같았습니다. 또, 또, 또 1998년으로 기억이 돌아갔어요. 금순아, 금순아. 새벽 3시 제주 구자 바닷가. 나는 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나가?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물때가 좋아. 많이 캐야 애들 학비 낼 수 있어. 위험하지 않게 조심해. 남편은 내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IMF로 사업이 망한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제주에서 잘 나가는 건설업자였는데 여보,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헤쳐나가면 되지. 나는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잠수했어요. 하나, 둘, 셋. 해녀들은 이걸 숨비소리라고 불러요. 물속에서 숨 참는 시간을 세는 거죠. 전복 하나를 발견했어요. 바위에 딱 붙어 있는 걸 칼로 떼어냈습니다. 하나, 또 하나. 망태기가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60, 61, 62. 숨이 막혀왔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딸들 학비를 위해 조금만 더.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휴. 길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바로 숨비소리예요. 그날 나는 전복 30개를 캤어요. 시장에 팔면 30만 원. 연히 한 달 학원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쓰러져 있었어요. 여보, 여보.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언이 있어요. 간호사가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남편의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금순아, 돈은 숨 같은 거다. 참으면 살고 욕심내면 가라앉는다. 우리 딸들이 돈 때문에 변하지 않기를. 금고 번호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에 있다. 가장 아끼는 거? 그게 뭘까? 장례식장에서 세 딸이 울었어요. 아빠, 17살 연희, 14살 미정, 9살 지은. 엄마,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연희가 물었어요. 엄마가 있잖아.
바다가 있는 한 우리는 살 수 있어. 그 후로 27년. 나는 매일 바다에 들어갔어요. 여름엔 성게를, 겨울엔 소라를. 태풍이 와도, 파도가 높아도. 연희는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했어요. 미정은 전문대 경영학과를, 지은은 교대를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어. 딸들이 말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바다는 내 삶이었으니까. 그리고 2024년 개발 소식이 들려왔어요. 해녀 할머니, 땅 팔아요? 브로커들이 찾아왔지만 나는 거절했어요. 이 땅은 남편과의 추억이었으니까. 하지만 정부 수용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보상금 165억 원. 평생 꿈도 못 꾼 돈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새벽 4시. 나는 옷장을 열었어요. 제일 안쪽에 숨겨둔 빨간 통장. 잔액 38,000원. 하지만 이건 위장이었어요. 진짜는 은행 금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비녀.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준 선물. 금이 가서 못 쓰게 됐지만 버릴 수 없었어요. 불빛에 비춰보니 금간 틈새로 뭔가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들. 37258. 설마 이게 금고 번호? 내가 가장 아끼는 것에 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에 누가? 여보세요? 금순 씨? 제주 사투리.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말자니? 그래, 나야. 박말자. 내 50년 지기 해녀 친구였어요. 이 새벽에 왜? 큰일 났어. 브로커들이 우리 마을 다 뒤지고 있어. 뭐? 내 땅 보상금 소식이 퍼졌나 봐. 다들 너 찾고 있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서울 있는 건 어떻게 알고. 조심해. 특히 변상필이라는 놈. 그놈이 제일 위험해. 전화가 끊겼어요. 변상필.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 체면의 붕괴, CCTV의 진실. 카메라는 우리가 숨긴 표정을 기억합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연희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목적이 달랐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어제 2302호를 찾아갔었는데 혹시 현관 CCTV 영상 확인할 수 있을까요? 왜요?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경비원이 의심스럽게 봤지만 5만 원을 슬쩍 건네자 태도가 바뀌었어요. 잠깐만요. 모니터를 확인하던 경비원이 말했어요. 어제 영상은 있는데. 이상하네. 뭐가요? 2302호 영상만 백업이 되어 있네요. USB에 따로 저장됐어요. 그 USB 볼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론 안 되는데. 또 5만 원을 건넸어요. 제 지갑에 중요한 게 있어서. 경비원이 USB를 건넸어요. 30분만 빌려드릴게요. 복사는 안 돼요. 나는 근처 PC방으로 갔어요. USB를 꽂고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내가 떠난 후 연희와 최문석의 대화가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보, 어머니 진짜 가난해 보이던데? 연기야, 연기. 제주 땅 있는 거 내가 확인했다니까. 얼마나 되는데? 최소 100억. 어쩌면 150억 이상. 연희가 숨을 헐떡였어요. 뭐?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빨리 요양원에 보내야 해.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내가 법적 대리인이 될 수 있어. 근데 어머니가 멀쩡하신데. 내가 아는 의사가 있어. 가짜 진단서 정도는 쉽게. 나는 영상을 일시정지했어요. 내 딸과 사위가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 영상을 더 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변상필이랑도 얘기 다 됐어. 수수료 30% 주기로 했고 30%면 30억 이상이지.
우리가 70억은 가져갈 수 있어. 미정이랑 지은이는? 걔들은 모르게 해야지. 혼자 다 먹어야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영상이 나중에 필요할 테니까 USB를 복사했어요. 원칙은 안 된다고 했지만 이건 내 딸의 배신을 증명하는 증거였으니까. PC방을 나와 미정의 가게로 갔어요. 엄마, 또 왔어요? 미정이 반갑게 맞았어요. 2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날짜 잡으셨어요? 아직. 그때 미정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언니? 응, 엄마 여기 계셔. 연이었나 봅니다. 뭐? 요양원? 무슨 소리야? 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언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멀쩡하신데. 통화를 끝낸 미정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엄마, 언니가 요양원 알아보고 있대요. 혹시 치매 증상 있으시냐고. 내가 치매라고? 2일이 끼어들었어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정하신데.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2일의 핸드폰이었습니다. 네, 박두일입니다. 누구시죠? 2일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변상필? 아, 예. 뭐라고요? 어머니 보호자 회의? 나는 2일에게 손짓했어요. 스피커폰으로 하라고. 그래서 말인데 박 선생님도 오셔야 해요. 어머니 재산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변상필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왜요? 전 사위일 뿐인데 모든 가족이 와야 해요. 오늘 저녁 8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근데 안 오시면 어머니한테 불리할 수 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미정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엄마, 변상필이 누구야? 왜 우리 집 일에 관여해? 나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두일아, 내가 할 말이 있어. 브로커의 함정. 서류 하나로 인생이 통째로 넘어갑니다. 저녁 7시 우리는 변상필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강남 테헤란로의 번듯한 빌딩 1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정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무서워.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걸까? 걱정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사무실에 들어서니 이미 다들 와 있었어요. 연희와 최문석, 지은과 장성우, 그리고 변상필이 큰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변상필이 능글맞게 웃었어요. 다들 앉으세요. 차나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죠. 비서가 차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어머니의 제주 땅이 곧 수용됩니다. 변상필이 서류를 펼쳤어요. 보상금이 165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뭐? 미정과 지은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165억? 엄마, 이게 정말이야? 연희만 태연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변상필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돈을 그냥 받으면 세금만 50억이 넘어요. 그리고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최근 치매 증상을 보이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두일이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최문석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목격했어요. 어머니가 헛소리를 하시고 엉뚱한 행동을. 언제? 어제 저희 집에 오셨을 때요. 나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가난한 척했을 뿐인데 치매라니. 변상필이 계속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신탁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겁니다. 신탁? 네. 제가 관리인이 되고 가족들이 수익을 나눠 갖는 거죠. 그가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지은이 계약서를 들어 읽어봤어요. 잠깐, 이거 전 재산을 다 넘기는 거잖아요. 관리만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기 보면 무제한 처분권이라고. 그때 두일이 끼어들었어요. 이건 사기예요. 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최문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사기가 아니라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치매 환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야. 미정이 소리쳤어요. 순간 변상필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벽면 TV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연희 집에서 헤매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이 영상을 법원에 제출하면. 그때였어요. 잠깐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두일이었어요. 아니, 방금 전까지 내 옆에 있던 두일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아니, 자세히 보니 두일이 맞았어요. 언제 나갔다 온 걸까?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두일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어머니 집 CCTV 영상입니다. 진짜를 보여드리죠. 화면에 우리 지하방 입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건 변상필이 당황했어요. 화면에 변상필 본인이 나타난 거예요. 새벽 2시 우리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뭐하러 오신 거죠? 새벽에 남의 집에? 두일이 추궁했어요. 그건.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 변상필이 어떤 남자와 만나 돈다발을 주고받는 장면이었어요. 저 사람 누구인지 아세요? 조폭 출신 사채업자예요. 경찰에 신고하면. 변상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불법 촬영이야. 어머니 재산 노리는 것보다 불법인가요? 그때 두일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통화를 끝낸 두일이 말했어요. 경찰이 오고 있답니다. 누군가 신고를 했대요. 사기 혐의로. 옥비녀의 숫자. 부서진 옥비녀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상필의 사무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뭐? 경찰? 변상필이 황급히 서류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빨리 치워. 최문석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우리는 그저 가족회의만. 가족회의? 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요양원에 가두려는 게 가족회의요? 어머니, 그건 오해. 연희가 변명하려 했지만 나는 품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 안에 다 있어.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증거. 연희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건 CCTV. 그래, 내 집 현관 CCTV. 최문석 씨가 가짜 진단서 만들겠다고 한 것도 다 들어있어. 그때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변상필 씨 계십니까? 변상필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저 중개만. 일단 서와 같이 가시죠. 조사할 게 있습니다. 경찰이 변상필을 데려가려는데 장성우가 슬금슬금 뒤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디가? 두일이 그를 붙잡았어요. 이 사람도 공범입니다. 투자 사기 전력도 있고요. 뭐? 투자 사기? 지은이 놀라서 성우를 봤어요. 성우 씨, 이게 무슨? 장성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지은아. 오해야. 난 그저. 경찰이 장성우도 데려갔어요. 사무실에는 우리 가족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연희가 울먹이며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미쳤다고? 그게 다야? 미정이 분노했어요. 언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치매라니.
나도 속았어. 문석 씨가 그렇게 하자고. 최문석이 발뺌했어요. 나한테 책임 떠넘기지 마. 당신도 동의했잖아. 둘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 한심했어요. 나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머리에서 옥비녀를 뺐습니다. 이 비녀 알아? 아빠가 엄마한테 준 거잖아. 지은이 대답했어요. 맞아.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지. 나는 비녀를 불빛에 비췄어요. 금간 틈새로 숫자가 보였습니다. 37258. 이게 뭐야? 너희 아버지가 남긴 금고 번호야. 모두가 놀랐어요. 금고, 은행에 있어. 거기에 진짜 서류들이 있지.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보상금 확정 통지서야. 165억.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남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돈은 숨이다. 숨을 나눠라.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야. 연희가 흐느꼈어요. 아빠. 하지만 숨을 나눌 자격이 있는 사람만 나눠 가질 수 있어. 나는 연희와 최문석을 봤어요. 너희는 자격이 없어. 엄마.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연희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나를 정신병자 만들려 한 딸을 용서하라고? 최문석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법적으로 연희도 상속권이. 닥쳐. 내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법? 당신이 법을 말해? 가짜 진단서 만들려던 변호사가. 최문석이 입을 다물었어요. 미정이 나섰어요. 엄마, 그래도 언니는 언니야. 한 번만. 미정아, 내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 배신이 얼마나 아픈지. 두일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오라. 언니는 너무했어. 바다의 재판 공개 선언. 돈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숨을 나눠 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가족 모임을 소집했어요. 장소는 노원구의 작은 한식당. 화려하지 않지만 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두가 모였어요. 연희는 일주일 내내 문자를 보내며 용서를 빌었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왔구나.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됐어요. 오늘 모인 이유는 하나야. 재산 분배를 결정하려고. 연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자. 내가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제주 바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기는 아버지가 잠든 바다야. 이곳에서 나는 50년을 살았어. 너희를 키우기 위해. 젊은 시절 내 모습이 나왔어요. 물질하는 모습, 전복을 캐는 모습. 숨을 참는 건 고통스러워. 하지만 살기 위해선 참아야 해. 영상이 끝났어요. 이제 결정을 발표할게. 모두가 긴장했어요. 첫째, 연희와 최문석.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엄마. 너희에겐 한 푼도 없어. 엄마. 하지만 나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만약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1년 후에 다시 생각해 볼게. 연희가 울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반성할게요. 둘째, 미정과 두일. 네, 어머니. 너희에겐 30억을 줄게. 미정이 놀랐어요. 30억? 집도 사고 가게도 크게 해. 그리고 두일이 택시도 새 것으로. 두일이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니, 저희는 그렇게 큰 돈 필요 없어요. 필요해. 너희가 가장 힘들게 살았으니까. 셋째, 지은. 지은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엄마. 너에겐 20억을 줄게. 그리고
나는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내 이름으로.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잖아. 나머지는? 최문석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물었어요. 역시 돈 계산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115억이 남는데요. 그건 내가 쓸 거야. 뭐예요? 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주에 해녀 박물관을 만들 거야. 그리고 해녀 자녀들을 위한 장학재단도. 전부요? 아니, 일부는 마을 발전 기금으로. 바다는 모두의 것이니까. 그때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그럼 엄마는? 난 필요 없어. 이미 가진 게 있으니까. 뭐요? 나는 빨간 통장을 꺼냈어요. 여기 38,000원. 이거면 충분해. 모두가 놀랐어요. 엄마, 그게 무슨... 농담이야. 나는 웃었어요. 사실 10억 정도는 남겨둘 거야. 노후 자금으로.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그때 한식당 문이 열렸어요. 박말자가 들어왔습니다. 내 50년 지기 해녀 친구. 금순아, 말자야. 우리는 포옹했어요. 서울까지 왜 왔어? 너 때문이지. 이 큰일을 혼자 하게 놔둘 수 없잖아. 말자가 가족들을 둘러봤어요. 다들 반성은 했어? 연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네. 반성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너희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말자가 옛날 얘기를 시작했어요. IMF 때 금순이가 하루에 10시간씩 물질했어. 손이 퉁퉁 부어도 파도가 높아도. 왜? 너희 학비 때문이지.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미정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한 번은 상어를 만났어. 죽을 뻔했지. 그래도 포기 안 했어. 지은도 눈물을 흘렸어요.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말자가 내 손을 잡았어요. 금순아, 이제 쉬어. 충분히 했어. 그래, 이제 쉴 때가 됐지. 숨 고르기, 그리고 다음 파도. 행복은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파도가 일어납니다. 석 달이 지났어요. 미정과 두일은 노원구에 새 가게를 열었습니다. 순비국밥이라는 이름으로. 어머니, 오늘 개업이에요. 미정이 자랑스럽게 간판을 가리켰어요. 순비국밥이라니 좋은 이름이네. 엄마가 가르쳐준 제주식 국밥이에요. 가게는 첫날부터 손님이 많았어요. 두일이 정성껏 끓인 국물 맛이 일품이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두일이 뚝배기를 가져왔어요. 우와, 정말 맛있네. 어머니 레시피 그대로예요. 그때 누군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연희였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연희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차림, 그리고 겸손한 표정. 엄마, 왔니? 미정아, 축하해. 연희가 봉투를 건넸어요. 개업 선물이야. 언니, 자매가 어색하게 포옹했어요. 연희가 내게 다가왔어요. 엄마, 저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 학원도 정리했어요. 이제 작은 공부방으로 시작하려고요. 공부방? 저소득층 아이들 무료로 가르치는 곳이요. 나는 놀랐어요. 연희가 정말 변한 걸까? 문석 씨는 이혼 준비 중이에요. 뭐? 더는 같이 살 수 없어요.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연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이제 깨달았으면 됐어. 나는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엄마. 연희가 내 품에 안겨 울었어요. 그때 지은이 들어왔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특수교육지원센터 승인이 났어요. 정말? 네.
다음 달에 개소식이에요. 온 가족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지은이 수줍게 말했어요. 새로운 사람 만났어요. 벌써?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같은 학교 선생님이고. 데려와. 내가 봐줄게. 네.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윤금순 씨죠? 검찰청이었어요. 변상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두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변상필 재판이래. 증인으로 가야 해. 제가 같이 갈게요. 나도 갈게. 온 가족이 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웃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어요. 변상필은 사기죄로 기소됐고 장성우도 공범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증인, 선서하시겠습니까? 네. 나는 증언대에 섰어요. 변상필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엔 친절했어요. 도와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나는 차근차근 진실을 말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가족을 이간질시켰는지, 어떻게 재산을 노렸는지, 특히 제 딸들을 이용한 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165억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쓰실 건가요? 나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돈은 숨 같은 거예요. 혼자 다 들이마시면 질식해요. 나눠 쉬어야 살 수 있어요. 무슨 뜻인가요? 바다에서 배운 거예요. 해녀들은 절대 혼자 물질하지 않아요. 서로 지켜주면서 함께 숨 쉬어요. 기자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족들과 함께 걸었어요. 엄마, 멋있었어. 지은이 팔짱을 꼈어요. 뭐가?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요. 미정도 다른 쪽 팔을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연희가 뒤에서 말했어요. 엄마, 저도요. 두일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 요리 해드릴게요. 뭘? 해물탕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잖아요. 좋지. 우리는 함께 웃으며 걸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금순 씨? 낯선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누구시죠? 나야. 기억 안 나? 50년 전 구자 바다에서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영수 씨? 내 첫사랑이었습니다. 금순아, 만나고 싶어. 할 말이 있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 진짜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 해녀는 숨을 길게 참는다. 오래 살아남기 위해. 남편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 가족도 이제 숨을 나눠 쉰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잘했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고향의 냄새였어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때로는 돈이, 때로는 권력이 우리의 진심을 시험하죠.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짧게라도 남겨주세요.
가족과의 특별한 추억, 용서와 화해의 순간, 또는 듣고 싶은 이야기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셨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삶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